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潘경창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이슈를 알아볼 텐데요. 가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언락 물량 이슈가 될 겁니다. 현재 1,800만 개가 머지 이후에 묶여 있고요. 당장 내일부터 언락이 돼서 시장이 풀린다라고 하죠.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은 1억 2천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져본다면 15%가량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업데이트 이후에 어떤 차트가 나왔을까요? 과거 업데이트는 22년도에 발생한 머지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머지 업데이트에서는 단기적으로 10%가량 하락을 발생시켰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20%가량 하락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가격을 복구시켜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업데이트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FTT 이슈로 하락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이 단기 하락 이후에 좋은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챙겨갈 거는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장기 상승이라는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커의 손익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이 스테이커의 물량 중에 30%가량만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손실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만약에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90%였다. 이 정도라면은 익절하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내가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나 여기서 익절하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겠죠. 근데 반대로 손실 중인 사람이 많다. 99% 또는 90%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마 과매수보다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과매도에 가깝다. 너무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상태는 과매수라기보다는 오히려 과매도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손익 상태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해설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리고 있는 방향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했을 때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단기 하락과 장기 상승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매도 물량, 이 물량은 왜 던지는 걸까요? 첫 번째가 되는 매도 물량은 공포 매물이 나오는 거겠죠. 공포 매물로 인해서 하락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저는 5%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은 계속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멈추게 됩니다. 흔히 발생하는 예정된 악재에서 발생하는 차트인데 악재가 발생했을 때 이슈로 내려꽂는 게 아니라 악재가 예정되어 있고 이미 안 좋은 소식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최근에 이더리움의 상승량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8월달, 9월달 매물대를 한번 보세요. 이더리움은 8월달, 9월달 매물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8월, 9월 매물대를 체크를 해보면 이 구간인데 그보다 위에 위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상승량이 부족하다, 이더리움의 상승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하락을 한 이후에 특정 구간에서 횡보를 진행하다가 생각보다 하락이 크게 깊지 않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듯 말 듯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 구간같이 횡보세가 나오면서요. 하락이 멈췄다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느낌표를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들 때부터 반등이 나온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황이 긴급한 이벤트들은요. 예를 들면은 FOMC, 금리 결정, 특히나 코로나 같은 것들 상황이 긴박한 것들은 이 횡보 구간이 짧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은 횡보 구간이 정말 짧게 나오니까 V자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슈들, 현재 같은 이더리움 언락 이슈들은 V자라기보다는 횡보 구간이 좀 기니까 U자 형태로 관찰이 됩니다. 조금은 현실성이 없는데 이 U자를 한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처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더리움 언락 이슈는 U자 형태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요. 아마 이 U자 형태 중에서도 이 횡보 구간은 그저 옆으로 미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빠지지 않을까, 조금씩 내려주면서 횡보 구간에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제가 5%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비트코인으로 보면요. 이 하락분은 직전 매물대 영역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횡보를 뚫은 다음에 다시 매물대로 복귀하는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차트 해설적으로는 상승이 끝났다라는 정말 좋지 못한 차트인데요. 근데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렸습니다. 이벤트로 발생한 차트는 굳이 크게 해석하지 말 것.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단기 차트와 장기 차트는 확실히 다를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나오는 차트는요. 딱 이 두 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설명을 하듯이요. 차트가 모든 걸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도 있고요. 그 이벤트로 인해서 차트가 정석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것들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차트를 보기보다 저는 딱 이 두 줄로서 좀 해설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해드린 컨센서스는 직전보다 낮아지는 걸 예상하고 있고요. 대중들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보고 있다, 낙관하고 있다라고 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가 현재까지 좋았다, 최근장까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대 상황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즉 컨센서스대로 안 흘러가고 낙관하고 있던 소식이 비관적으로 될 때 이 반대 상황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대비할 때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해야 됩니다. 1차 구간의 지지는 직전 매물대인 28K 구간을 예상했습니다. 아까 표시했던 구간이죠. 그리고 2차 지지는 일봉으로 봤을 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60일선인 25.5K를 표시해드렸습니다. 왜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발생을 하는 거냐? 왜 1차, 2차 지지를 나눈 것이냐? 굳이 깊게 파지 마시고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이것도 파지 마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들도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확률적으로 지지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다, 최악의 구간으로서 설명을 할 때 이 구간을 봐야 된다라고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제가 주관적인 해설도 더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정이 나올 때 지지는 28.5K에서 실현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약세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약세 구간은요, 나스닥 차트로 보았을 때 12.5K 구간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그 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주말부터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장이 다시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예상을 한 거예요. 비트는 28.5K에서 지지를 보고 있다. 나스닥은 지금 구간에서부터 한 400달러 밑에서 지지가 실현이 되면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장이 괜찮아질 것이다. 딱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이다, 제 주관적인 해설이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댓글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지 않잖아요.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다는 건데, 이전 영상에서 이응님이 저한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 장이요, 저한테는 1년 정도 정말 힘든 장이었고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표현을 안 하는데 장이 괜찮아서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최근까지도 그랬고, 또 기억을 해본다면은 모두가 외면을 하고 또 10만급 이상에서 런을 때리는 유튜버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힘든 장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좋은 분위기에 재를 부리는 것 같지만 지금의 구간에서 아마 약세장이 시작될 때는 이 강세 상승과 강세 하락, 약세 상승과 약세 하락, 이 약세장이 시작될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 거예요. 이 장에서는 상승은 안 보이지. 차트를 본다면은 추세는 이미 하락을 보이고 있지. 그리고 반감기 이벤트라는 것도 의미상 반감기 이벤트가 그냥 막 쏠 것 같죠. 바로 쏠 것 같지만 이 반감기 이벤트 이후에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는 횡보합니다. 지금 구간이 반감기를 표시한 거예요. 20년도 5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반감기 이벤트 있었고 그 다음에 20% 하락도 하고 상승은 안 보이지. 3개월 동안은 같은 가격에 머물러 있지. 이게 16년도고 그 전에도 똑같습니다. 이때는 아마 더 했을 것 같은데요. 10년도 가격이 12달러, 11달러, 10달러 3개월 동안 이런 상태만 보이고 반감기 이벤트 뭐지? 올라간 다음에 근데 3개월 동안 횡보예요. 그럼 답이 없죠. 3개월 이후에 차트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사실 올라간 거는 3개월 이후부터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제가 이런 구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바로 쏘지는 않고 이렇게 좀 암울한 구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애널리스트, 분석가, 시청자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 이런 구간에서는 엇나갈 거고 아마 개판 5분 전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 같거든요. 근데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한 5년 전, 4,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는 정말 하루하루 장을 다 봤어요. 이때 약간 쉬던 장도 한 1개월 정도는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장을 제가 함께 했었는데, 이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지금 장을 정말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경험을 해봐야지. 그래야 차트도 눈에 좀 보일 거고, 제가 미래를 항상 좀 말씀을 많이 안 드리긴 하지만 23년도 이 미래예요. 똑같은 차트가 나왔을 때 지금 경험을 잘 해놔야, 사실 지금이 아니라 하락을 할 텐데 이때 경험을 잘 해야지 나중에 똑같은 장이 펼쳐졌을 때 상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포트 잘 정리하시고 추후에 좀 힘든 장이 펼쳐지더라도 방금 설명드렸던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말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차트 분석상 관점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드리는 웰시 무료방도 이용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분석 방법이 상당히 괜찮고요. 제가 못 채우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유용하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셔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평경장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